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919년 노신이 발표한 단편소설 공울기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주점을 전전하는 주인공 공울기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공울기는 과거 시험에 목숨을 걸다가 몰락한 지식인으로 밥벌이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선비라는 체념을 차리며 허드렛 일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인물인데,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공울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극심한 취업난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번듯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눈에 차지 않는 직장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세를 공울기에 빗대며 내가 공울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자료 섞인 반응들이 중국의 온라인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울기가 웨이보에서 검색어 2위까지 오르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직업에 귀천은 없다며 취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불을 지피며 젊은이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취업의 기회라도 엿볼 수 있지만, 지난 3월 3일 CCTV가 보도한 대로 현재 3억 명에 육박한 농민공들은 얼어붙은 경제 한파를 더욱더 힘들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언론들은 정주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높은 학력이나 변변한 기술이 없는 농민공들이 며칠 동안 일거리를 찾아도 없어 7일이나 10일 만에 겨우 일거리 하나를 찾아 하루 일을 하는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드러난 식당 주인이 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는 소식을 소개한 바 있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에서 다른 세상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에서 부자들을 옥죄는 공동부유 규제를 강화하자 방역의 빗장이 풀린 틈을 타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외에 임나려는 이들의 문의가 빗발치며, 이런 기류는 중산층에까지 퍼져 현재 38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민 수속을 마쳤다는 소식도 중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민을 알선한 업체와 전문가들도 분주해지기 마련인데요. 대부분 유럽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韩国护照可以免签191个国家，含金量全球第3。其实现在在韩国有一个比较不错的项目叫韩国存款，然后你只需要存款5亿韩元，折合人民币大概小300万，然后去到这个韩国的有利银行，然后政府会借用这一部分钱，5年之后呢，这笔钱会原路返还，就相当于说您去存款了，但是没有利息，但是呢，它顺带赠送了你一个身份。您拿到呢是一个 F2 的身份，之后的话你想转成永居，就是每一年去一次，5年之后就可以申请永居了。当然如果说你想拿到这本含金量的护照，那你就需要在韩国连续住满5年，5年之后再去申请护照。 이민보다 중국에서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버는 취업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한국 현지 취업과 관련해 소개하는 영상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서울의 중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분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有很多朋友都问我在韩国那边1个月能挣多少，3年能拿回家多少。来这边如果你要是厨师或者是面点师的话，刚来能挣到人民币14000左右。如果你什么都不会，干洗碗工或者是服务员的话，1个月也能挣到11000左右。然后韩国这边饭店都是老板管吃管住，1日3餐都从饭店吃，老板给我们租的宿舍，包括水电煤气都是老板承担。总的来说还是可以的。3年的话，厨师能拿回家50万左右是不费劲的，洗碗工或者是服务员干3年净剩40万也是没问题的。像我们这种普通的农村人，没有家庭背景，只有勇敢的踏出这一步，出来闯一闯。只要能吃苦不怕累，普通人来这边干个3年，能拿回家40万到50万，我感觉还是挺好的。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 좋기만 하고 많이 벌어가기만 할까요? 한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이분은 한국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고단한지 모를 것이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这么早出门，那真是鸡不鸣狗不叫，路上连个车都看不到。现在是早上5点24，我已经到了离家50公里以外的宿舍，一会儿要换乘老板的车去工地。总算到了，天也亮了，现在是零下2度，这取暖的方式还真是传统，玩火。一人一碗泡面，泡面天天见，简直是难以下咽，看着就想吐，但是不吃你还撑不住。小瓜小葱都是家常便饭，最鱼或者都是它。 下班了，流程和早晨一样，先坐老板的车去宿舍，再开车回家。晚上7点21，终于到家了。
현재 한국에서 6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분은 주로 한국의 근무 현장 모습을 위주로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아침 식사부터 저녁 퇴근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보여줍니다. 얼마 전 그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을 쓴 글이 지면을 통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는 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심정을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적게는 6만원, 많게는 8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300만원을 한 번 벌어보기 위해 17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한 영상을 찍기도 했다. 8만원, 인민폐로 400위엔을 하루에 번다고 하면 사람들은 괜찮은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번 돈은 수중에 들어가면 며칠 후 모두 사라지고 말며 고정적으로 매달 돈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축을 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벌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지옥같이 힘들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며 일과가 끝나면 좀비처럼 누워있기만 한다. 그럼에도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매일 받을 수 있는 현금의 유혹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일자리를 찾는 경쟁도 갈수록 힘들어 쉽게 현장을 가지도 못하고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입도 일정치 않다. 새벽 4, 5시에 일어나 일감을 찾는 것은 정말 잠들기 힘들지만 5시라는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장점과 일당을 받을 때 그 희열 때문에 힘들어도 마치 중독된 듯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부러워한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들 열심히 돈을 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활에 적응되어 이곳저곳에 돈을 쓰며 즐기다 보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나도 한국에서 10년을 벌어 중국에 돌아가 창업을 하고자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절대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으려 한다. 왜? 희망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미국행을 선택한 이들은 모두 희망을 꿈꾼다. 귀국하면 희망은 사라지기 때문이며 차라리 이곳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것이 좋고 정치적인 조건이나 환경도 훨씬 마음에 든다. 귀국하면 또다시 농촌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텐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기에 비록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 희망 때문에 죽어도 귀국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들 저렇게 잘만 보는 줄 알고 속아서 가지. 한국 가면 정말 저렇게 많이 버나요? 어쩐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하더니 이유가 있군요. 들어보니까 솔깃한데? 그런데 3년 후에 귀국했는데 설마 집값이 더 올라가진 않겠지? 중국도 100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 대신 관용 여권만. 심천 동안시의 한 공장에서 12시간 동안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한 달에 90만원 정도 받는데 힘든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상해 집값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최저임금은 서울의 상해보다 6배가 많다고 함. 한국 건설 현장 돈 많이 줘. 힘들어도 한 달에 190만원 정도 벌 수 있다면 이거 북경이나 상해보다 훨씬 좋잖아.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말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외국에서 힘들 텐데 끝까지 일 잘하길 바랍니다. 중국도 경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모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